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마감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주의 네 번째 거래일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55%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0.75% 상승 마감하면서 3,960선 거의 4,000선에 근접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1.13% 상승 마감하면서 11,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간밤 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는 이제 전일의 하락세를 되돌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 전일 대비 7bp 가량 오르면서 3.49%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3.5%는 하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 104.7 부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내년 1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0.7% 하락하면서 배럴당 71.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면 그냥 어저께 시장을 그냥 딱 뒤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고 또 이자율이 오르는데 주식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써 한 2, 3일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WTI는 연중 최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장중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3대 지수 모두 좀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고요. 특별한 재료 없이 올해 꾸준히 이번 주에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나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180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고요.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보잉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흘러내린 데 대한 되돌림 현상, 그리고 반발 매수세,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부진했던 증시 흐름에는, 지표가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했다, 좋았다, 이런 영향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간밤에 지표가 또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실업 지표죠. 이 부분 자세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로 이번 주 주식시장 계속 부진했던 이유가 투자자들의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심리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이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이끌 것이다라는 좀 좋지 않은 투자 심리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고용시장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정보가 나오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미국 이제 매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약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가 나온 셈인데요. 이렇게 좀 실업자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고무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 오늘은 장에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난 며칠간 강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신규 실업자 수가 증가한 거는 연준의 의도에 부합한다. 시장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FMC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FOMC를 2거래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FOM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FOMC가 이번 12월에는 무난하게 50bp 인상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월가에 약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75bp가 아닌 50bp 금리 인상으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그간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어쩌면 좀 굉장히 호키시한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장기 금리 전망치를 높이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최종 금리를 이제 5%에서 5.25% 수준으로 5%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연준의 경제 전망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경제 전망치 상의 GDP라든지 인플레이션, 실업률 숫자에서 크게 이제 차이점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점도표 상에서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번 12월에 50bp, 내년 2월에도 50bp, 그리고 3월까지 25bp 인상을 추가로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파월이 최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에 있었던 완화적인 여건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장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즉 파월 의장이 언급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결코 이제 낮은 최종 금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확실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FOMC에서 이제 호키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정말 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스탠다드 차타드에 이제 유가가 $40대로 폭락을 하고 이제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JP 모건에서도 좀 놀랄 만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JP 모건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이제 5%도 아니고 6.5%에 도달하는 시나리오 또한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28%의 가능성을 보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거의 3분의 1이 달하는 수준으로 연준 최종 금리가 6.5%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JP모건은 이 시나리오를 아마겟돈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종말 수준으로 나타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종말과 가까운 이런 의미를 보이는 시나리오이지만 분명히 이제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JP모건의 6.5% 시나리오까지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 연결할 때 월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쭉 정리를 해주셨고 또 그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계속해서 월가에선 이 침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침체 우려가 좀 상당히 증폭이 된 상황입니다. 뭐 채권 시장의 신호라든지 이번 주 연이어서 미국의 최대 대형 투자은행들의 CEO가 경기 침체를 잇따라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서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예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블랙록에 따르면 이제 페드가 금리를 좀 빨리 인하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블랙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나왔던 SC와는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블랙록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 격으로 빠른 금리 인하에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어떤 희망과는 달리 정책 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 미국 경제는 침체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둔화시켜야 됩니다. 수요를 어느 정도 둔화시켜야지 인플레가 잡히게 되는데요. 이 수요를 둔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경제의 생산 여력 또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상당히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는데요. 블랙록에 따르면 자산은 이제 선진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식 시장은 이러한 경기 침체라든지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 이런 리스크를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금리가 수년간의 시간 중에 가장 좀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 혹은 이제 투자 등급의 회사채 혹은 ABS를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채를 매입하라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상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이런 역의 관계를 이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금융시장이 따라왔는데요. 이번 주도 그렇고 주식과 채권 시장의 역의 상관관계는 좀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은 이제 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매우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그럼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제 주요 IB 중에서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말 S&P 500 전망치 3,900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이 지수가 3,000에서 3,300까지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4,000선의 연말 지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재 수준보다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라고 보는 셈인데요. 뉴욕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방크가 관련된 설문조사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절반 이상의 증시 투자자들이 내년 주식시장 수익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이제 내년에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것으로 과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고요. 40%가량의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가 내년에 10% 이상 밀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P 500 지수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2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2002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투자자들 또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사라지고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S&P 500 지수가 4,000 레벨을 회복을 했고, 또 4,150 레벨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는 어쩌면 이 주식 시장이 연말 랠리를 맞이해서 상승 쪽으로 모멘텀, 이제 상승 추진력을 좀 달았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밀렸고, 오늘을 제외하고 앞선 사흘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밀리면서 어쩌면 이 주식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이제 힘을 잃었을 수 있겠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전략적인 강세 의견을 펼치면서 베어마켓 랠리, 즉 추세적인 약세장 속에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반등마저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봤었던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 4,000에서 4,150이었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걸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을 찍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다시 주식 매도 쪽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회복을 좀 하지 못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추진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말 랠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스탠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제 올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저점을 우리가 찍은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쩌면 12월에 새로운 저점 찾기, 즉 폭락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휴일 관련돼서 지금 한 1, 2주 지났는데 휴일 쇼핑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그런 뉴스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12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완연한 연말 분위기인데요. 이제 정말 많은 상점들이 연말 쇼핑, 크리스마스 쇼핑 할인을 하고 있지만 이 소매 판매 그닥 많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온라인 측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지만 11월 월 초에 워낙 성적이 좋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제 9월 하반기부터 있었던 이 소매 판매에 대한 심리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말에 소비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전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11월 소매 판매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11월에는 소매 판매가 오히려 0.2%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워낙 미국 소비자들의 이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게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라고 대거 할인을 하는 행사를 올해 특별히 2 차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존보다 큰 할인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달 의류 가격이 15% 이상 급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싼 가격은 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의 중고차 도매 가격 또한 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는데요. 지금 맨하임 11월 중고차 가격 지수가 오늘 199.4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8월, 즉 이제 1년 뭐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거의 1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가 상승을 했고 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가용 가능한 신차가 증가를 하면서 중고차 수요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흐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기술주 중심 나스닥의 상승이 좀 두드러져 보였는데요. 섹터와 종목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기술주가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빅테크가 대부분 오늘 좀 상승을 한 분위기인데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또 반도체주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장중 4% 이상 올랐고요.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목 관련 가장 빅뉴스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에 관련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네,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내년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소송을 제기를 한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오늘 또 상하이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상하이 공장의 직원들의 교대 근무 시간이 기존보다 단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요. 이 테슬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좀 좋지 않은 뉴스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중에 이제 게임스톱이 오늘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게임스톱은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손실은 지난 기간보다 줄었고 재고 역시 약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1% 이상 올랐습니다. 하루 전에 파산 우려에 40% 가까이 급락을 했었던 카바나의 주가 오늘 30% 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